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반면에 뇌만 지쳐 있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등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소인은 가난한 때에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에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은 과잉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연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면서도 반면에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령자들이라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훌륭한 에너지 연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보라 떨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입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스포츠를 하든 예술 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숙달을 이뤄낸 체험은
자신 속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얻은 기술 자체를 이후 다른 영역에서 응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리를 응용하는 요령을 손에 넣었다면 에너지를 쏟아내고 얻은 숙달의 경험은 일종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구체적인 전략과 연습 스케줄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나아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반복 연습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이 가장 숙달했던 체험을 근거로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을 유추하여 파악하려는 무의식적 습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유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명확한 콘셉트로 두 개념을 연계해 나가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성, 노력, 연습, 희망, 신념이라는 단어들은 물론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말들이지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원리를 응용하는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세 가지 힘과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단순한 추억거리나 무용담쯤으로 묻어두지 않고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숙달 체험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토 다카시님의 인류의 조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 인류라는 말은 협소한 영역에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의 분야나 기술만이 능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응용이 가능한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강요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구멍을 파고 다시 메워야 하는 작업이나 삽으로 산을 옮겨놓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하는 작업을 지시받았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한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치를 낳는지 설득할 수 있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일이라도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상을 품으면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일이나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분 독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